제가 아까 염려하던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걸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건데 이거 이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번 이 규정 적용할 때 이게 측량할 때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검사할 때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 기간이 예를 들어서 6일이다. 그럼 검사 기간도 똑같이 며칠이라고요? 6일이에요. 아까 1번에서는 요게 측량 기간이 5일이고 검사 기간이 4일 했잖아요. 이거 딱 고정되어 있는 거 안 바뀌어. 지역 종류 불문하고 이것은 딱 고정되어 있어요. 5일, 4일. 그런데 기준점을 만들어야 될 때는 이게 그 경우에 따라 가지고 개수에 따라 달라져요.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늘어난다라는 거지. 이 식에 따라 가지고. 다만 여기서 특징은 측량 기간하고 검사 기간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분할 측량을 의뢰했어. 땅 주인이 아까 내가 분할 측량 해주세요라고 의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기준점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그럼 설치를 해서 분할 측량을 해야 돼. 그럴 때 측량 기간, 검사 기간 싹 다 한번 다 더해봐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1번 규정하고 2번 규정을 다 더하는 거예요. 이게 분할 측량할 때 측량 기간이 5일이고 검사 기간이 4일이잖아요. 근데 만약 이것을 뭐 17점을 설치하라 그랬다. 이렇게. 그랬다 그러면은 17점 설치할 때 측량 기간 5일이고 검사 기간 5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싹 다 더해봐라. 측량 기간, 검사 기간 다 더해봐라. 그럼 전부 며칠 걸리는 거예요. 그 1번 지문 다 더하면 되는 거지. 5일, 4일, 5일, 5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근데 급한 게 아니거든? 급한 게 아니야. 이건 내년 9월 달에도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 말한 것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 규정 자체가 어떤 의미, 어떨 때 쓰이는 것인지 일단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알아듣겠죠? 1번하고 2번 차이 아까 말해드렸잖아요. 1번은 뭐고요? 돈 내는 거. 2번은 안 내는 거. 일단 그렇게 정리하는 거야. 1번을 의뢰했을 때 항상 2번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서울 시내에서 2번 할 일은 없어. 촘촘히 다 박혀 있거든. 여기 있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측량기간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제 넘어가서 지적위원회 및 적부심사라고 나온 거 있습니다. 요걸로 넘어갑시다. 지적위원회 및 적부심사. 우리 그때 축척변경 배울 때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것처럼 이제 이쪽에서 지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위원회 따로 설명할 것이 아니고 이 적부심사라는 걸 설명하면서 같이 말씀드릴 텐데 자, 칠판절 봐보세요. 지적 측량 성과. 자, 지적 측량 성과 적부심사.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한번 해석해 봐요. 뜻이 뭐예요? 자, 지적 측량 성과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심사해 달라. 적합 부적합 옳은지 그른지 그 말이잖아요. 지적 측량 성과가 옳은지 그른지를 심사해 달라. 잘 됐나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그럼 어떨 때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경계 보건 측량을 했다. 또는 경계 보건 측량했을 때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이렇게. 경계 보건 측량을 의뢰했더니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을이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아니 어떻게 내 땅 이렇게 여기까지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을이 다투고 싶은 거예요. 잘못 나온 것이다. 그럼 여러분 잘못 나온 것이다라고 했을 때 나 그거 없는 걸로 할란다. 이게 될까요? 안 돼요. 이미 측량 성과가 나와버리면 그 자체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거든. 이러면 이거 누가 지금 경계보고 측량을 한 거예요? 누가 했어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했죠. 그럼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니까 국가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공사가 이렇게 측량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있어. 법에 위임을 받고 하는 것이라 효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그거 불만 있으니까 없는 걸로 한다. 그게 안 돼. 대신에 니네들이 실수했을 수도 있잖냐 라고 하면서 다툴 수 있어요. 다툴 수 있는데 이때 여기까지다. 최소한 이렇게 나와야 된다 라고 이게 을이 다투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을이 이 빨간 선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다툴 때까지 과정. 이게 지적 측량 성과 적부심사라는 겁니다. 이거 어떨 때 하는 거라고요? 어떨 때 하는 거라고? 측량 성과를 어떻게 하고 싶을 때? 다투고 싶을 때. 지적 측량 성과를 다투고 싶을 때. 그러니까 측량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
근데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못 받아들이겠다. 잘못된 거니까 내가 다투고 싶다. 이럴 때 하는 거. 그럴 때 하는 게 뭐라고요? 지적, 측량, 성과, 적부 심사. 그래서 다투려고 하는 사람이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고치는 거. 측량 성과 잘못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고요? 고치는 거. 측량 성과를 고치는 게, 정정하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하는 거냐, 그리고 그의 목적이 뭐냐, 이걸 알아야지. 자, 어떨 때 하는 거라고요? 측량 성과 나온 것을 다투고 싶어. 그럴 때 하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 성과를 정정하려고 하는 거. 그때까지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노란색으로 처음에 수행자가 측량을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내가 생각할 때는 빨간 선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러려면은 말로만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을이요, 빨간 선으로 나오는 이 측량을 다시 의뢰해가지고 받아야 돼. 측량을 다시 의뢰하는 거예요. 다시 의뢰를 의뢰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봐라.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라고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빨간 선이 맞는지, 노란 선이 맞는지를 이제 심사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려면 일단, 자, 일단, 청구인. 적금자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이 여기 시도지사를 거쳐서요, 여기다가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지적위원회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일반적인 측량을 했다 그랬을 때 검사권자가 소관청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관청의 검사를 받고, 경계보고 측량 검사를 안 받지만 일반적인 측량 절차에서는 아까 현경이 빼고는 검사를 받잖아요. 근데 검사까지 다 받고 나온 것을 다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려면 검사를 소관청에 있는데 소관청에다가 적금심사 청구한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관청보다 상급자한테 청구해야 된다고. 누구한테? 시도지사. 그래,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에다가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방지적이라고 뭐 하는 거냐? 이 사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요. 이 사안이 어떤 게 옳은지를 심의해서 결과 내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의결을 하게 되면은, 자, 판결을 하게 되면은 판결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의결하면 뭐가 나오겠어? 의결서가 나와요.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가 의결했으면 이제 의결서 있잖아요. 의결서를 다시 보내줘야지.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그럼 시도지사가 다시 그걸 누구한테 주겠어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한테. 자, 이렇게 해서 지방지적위원회가 이렇게 의결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결론에 대해서 내가 수긍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한 번 더 다툴란다.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1심 법원 판결에 대해서 내가 불복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2심에다가 항소할 수 있잖아요. 2심 법원에 대해서 그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고 싶다면은 3심에다가 상고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게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이 나왔는데 나 그거 못 받아들이고 더 다투고 싶다. 라고 하면은요, 한 번 더 다툴 수 있게 해주거든. 그걸 적부 재심사라고 그래. 이걸 적부 심사, 적부 재심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재심사 할 때는 똑같겠습니까? 한 칸 더 올라가겠어요. 올라가겠지? 그럼 시도지사의 상급자가 누구예요? 장관. 제가 수업 시간에 장관이라 그러면 누구를 말한다고요? 국토부 장관. 그냥 우리 지적법에서는 장관이라 봐야 국토부 장관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장관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럼 장관을 거쳐서 자 지방지적위원회를 했으니까 이제 위가 뭐가 되겠어요? 중앙지적위원회. 그럼 자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적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가 심의결하는 거예요. 자 의결했습니다.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의결서. 의결서를 중지위가 누구한테 보내주겠어요? 장관한테. 그럼 장관은 그걸 누구한테 보내주고요? 청구인. 이렇게. 그러면 자 이제 만약에 받아들여졌다. 원하는 대로 됐다. 그럼 원하는 아까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왔다 갔다만 했지 지금 결론이 안 나왔잖아요. 자, 원하는 게 아까 하고 싶은 게 최종적으로 뭐였습니까? 정정하는 거. 그럼 정정할 때 자 측량 성과 이거 잘못 나왔으니까 고친다 이거 아닙니까? 그 측량 성과를 누가 갖고 있나요? 소관청이 갖고 있는 소관청. 소관청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의결서 있잖아요. 중앙지적 의결서를 일단 누구한테 보내주고? 시도지사. 그럼 시도지사가 그걸 누구한테 보내겠어요? 소관청한테. 소관청한테 보내주면 소관청이 측량 성과하고 지적 공부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나오는 네모 있잖아요. 이게 결론이거든. 결론. 이걸 위해서 달리는 거지. 그럼 얼마나 걸리는 거야? 이게 기간이 한번 기간을 이 절차 안에다 기간을 넣어보면은 자 청구인이 말로만 잘못됐어요. 그러면 안 돼. 아까 이처럼 의리 청구인이라 그러면은 측량을 다시 의뢰를 해서
이 빨간 선을 구해가지고 이걸 제출해 주는 거예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여기다가 그럼 시도지사가 이 사안을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 주거든요. 30일 내로 회부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해서 의결해야 되거든. 그것을 60일 내로 하는데 부득이하면 30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60일이고 부득이하면 30일 한 번 연장. 그러면 자 이때 이제 의결이 됐잖아요. 그럼 의결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의결서를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다 보내주거든. 얼마 내로 보내준다. 지체 없이 보내줘요. 왜 지체 없이 보내줄까? 많이 기다렸거든. 짧게는 얼마나 기다렸어요? 2달. 길게는 3달. 이렇게 기다렸다고. 끝나서 빨리 보내줘야지. 뭐 더 없나? 머뭇거릴 거 없단 말이에요. 지체 없이 보내줘. 그러면 시도지사는 청구인한테 이제 또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지지체 없이가 아니고 여기는 7일이요. 아니 쟤는 더 많이 기다렸는데 왜 또 7일이냐?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뜨더라도 봐야지. 통지가 오면 시도지사가 어떻게 됐지?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파악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청구인한테 보내주니까 7일 내로 보내줘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청구인이 지가 원하는 대로 끝났으면 여기서 맞출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한 번 더 다투고 싶어. 억울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사람이 또 금방 또 억울하다고 뭐 발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어쩌고 하니까 재심 살지 말지 기간이 필요한 거요. 기간이 90일이야. 꽤 많이 줘. 90일 내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한다? 장관을 거쳐 중지. 근데 똑같은 거 여기서는 아까 갔다가 오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 반복하는 거야. 30일 내로 중지 해부하면 중지비도 똑같이 60일 내로 심의를 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내로 한번 연장하고. 지금 중지 의결했습니다. 그럼 의결서 나왔잖아요. 누구한테 보내줘? 장관. 지체 없이. 왜 지체 없이 보낸다고요? 많이 기다렸어. 길게는 얼마나? 길게는 90일, 짧게는 60일. 꽤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관은 다시 청구인한테 얼마 내로 통지하고? 7일. 왜 7일 내로 통지해줘요? 뜯어서 봐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날짜 다 채웠잖아요. 그럼 끝난 거야. 근데 이렇게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 여기서 끝나버렸으면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가 소관청과 되게 되는 거고, 다음에 재심사까지 갔으면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가 장관으로부터 시도사 거쳐서 소관청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관청은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소관청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게 뭐냐고. 의결서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나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야, 결론. 판결로 치면 판결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정정해 주는 거지. 그 마지막에 끝나는 거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적부심사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원회가 2개가 나온다고. 위원회가 하나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가 중앙지적위원회.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시도에. 시도회가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는 거고 국토교통부가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는 거고.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는 어디가 있어요? 그래, 지적소관청. 축척변경. 갑자기 당황스러워요? 축척변경이라고 뭐지? 막 이렇게? 맞아, 그럴 수 있어. 빨리 전환이 안 되거든. 전환이 늦다고. 그래서 이게 제가 무리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물어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래 생각을 했어 방금은. 그래서 자, 지적위원회가 2개가 있긴 해.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축척변경할 때 나오는 축척변경위원회. 그것은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 임대로 나오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봤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 어떻게 좀 파악되셨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러면 제가 이것을 사실 설명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여기다가 방금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제가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 잘 봐봐요. 이렇게 크게 그려가지고 앞에 하나, 끝에 하나, 중간에 2개,
위에 2개, 그 다음에 이거 밑에 네모.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청구인이 나오고 시도의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이렇게. 그럼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갔다 오면은 적부심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재심사는 이제 올라가야지. 올라가면은 장관을 거쳐서 중지위. 이렇게. 그럼 갔다가 돌아오면 재심사. 근데 최종 결론은 이 네모예요. 이 네모. 이 네모에서 소관청이 지적 공부나 청약 성과를 정정합니다라는 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할 때 이 틀을 짜고 외우는 게 원래 잘 외워지잖아요. 이게 틀 짜는 방법을 말해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동그라미를 크게 친 다음에 앞에 끝에 하나씩, 중간에 2개, 위에 2개, 밑에 네모. 이렇게 하고 이거 흐름 파악하게 되면은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 인물이 누구냐를 따져보면은요, 그렇게 안 복잡해 이거. 청구인, 시도지사, 지방지적위원회, 심의결은 이제 행위지, 이게 주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재심사에는 장관,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재심사. 그 마지막 결론은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소관청. 그럼 소관청이 정리하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절차가요, 되게 간단해, 복잡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많은 그림 중에서 가장 문제 풀 때도 유용하고요, 깔끔한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거 다 해야 돼. 이거 무슨 방법 없나? 한 번에 딱 나오는 거?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뭐 있을 뭐야? 아예 안 해요. 그래서 방금 나오는 그림 있잖아요. 그거 되게 유용한 그림이거든. 문제 풀 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그 긴 문장들 있잖아. 지금 제가 줄을 안 그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어도 이거 오케이. 이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이 그림 하나로. 근데 이 그림이 여러분들 입력할 때 어려우면 아까 제가 동그라미 치고 앞에 2개, 중간에 2개, 위에 2개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틀을 짜요. 짜놓고 숫자를 제일 나중에 집어넣어. 제가 숫자를 나중에 넣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이거요, 정리 깔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틀 안에서 문제가 나오면 다 걸리고 여기 안에서 나와요. 어차피 여기 안에서 다 커버되니까 쉽게 맞출 수 있고, 우리 기본서에 이 그림 들어가요. 이 그림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부심사를 딱 배울 때 이게 어떨 때 하는 것이고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지적법이고 이제 등기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자, 여러분 그 이제 공부를 하시기 전에 내가 공인중개사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것저것 정보를 수집했잖아요. 그랬을 때 부동산 등기법은 어떻게 재밌답니까? 재미가 없답니까? 참 재밌어. 그래서 제가 재밌는 등기법을 맨날 이렇게 한다고. 재밌는 등기법? 근데 이렇게 점수는 잘 나온답니까? 또 생각보다 덜 나온답니까? 생각보다 덜 나와. 야, 이거 재미는 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네? 네, 그런 거. 물론 올해는 잘 나왔죠, 올해는 이렇게 우리가 맨날 수업에서 했던 것만 위주로 나와버려가지고 무난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등기법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때가 있고, 지적법은 그냥 암기한 것 그대로 나와요. 응용이라는 게 없어. 그대로 나와. 근데 지적법은 조금 해석해야 돼. 등기법은 좀 해석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조금 여러분들이 재미는 아주 있거든. 그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가 있고, 이게 그래서 조금 더 관심도 있고 처음에 잘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야, 이게 쉬운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근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안 빠지고 계속 해온단 말이에요. 계속 같이 저랑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해봤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냥 나중에 그냥 대충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거든. 지금 접수를 32만 한다, 뭐 40만 한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학원 다니면서 여러분처럼 11월부터 꾸준히 공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 많지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버리니까 나중에 뭐 어렵네 막 이런 말 하거든. 여러분처럼 꾸준히 해가시면은 충분히 재밌게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법 들어갈 텐데 여러분 이게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등기부의 기본 틀은 토지 표제부, 여기 표제부 나왔잖아요. 표제부, 갑구, 월구. 이게 기본 틀이야. 표제부, 갑구, 월구.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장을 그려드리면서 토지 대장을 이렇게 생겼다. 왼쪽에 토지 표시, 오른쪽에 소유자 이렇게 막 했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등기부는 기본 틀이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표제부에다가는 무엇을 쓰냐면은 이게 토지 등기부니까 토지의 표시를 쓰거든요. 그럼 건물이다라고 한다면 뭘 쓰겠어요? 건물의 표시. 어떤 부동산이 있다. 합치면 토지 표시하고 건물의 표시 합치면은 부동산의 표시. 어떤 땅이 있다, 어떤 건물이 있다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 여러분 기록될 수 있는 권리는 8개입니다. 8개.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서 갑부에다가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쓰는 거예요. 소유권. 그리고 이제 을구에다가는 소유권 말고도 7개 권리가 더 있거든. 그런 권리들에 관한 사항을 쓰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등기법이 왜 공인중개사 시험에 들어와 있는 거냐? 왜 들어와 있는 겁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돼가지고 실무에 나가서 이제 고객들한테 이게 그 매물에 대한 어떤 물건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할 때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 권리관계를 뭘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등기부. 그러면 등기부에가 어떤 내용이 써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설명을 하지. 그래서 그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등기법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워요. 이게 등기에 뭐가 써졌나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등기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기록이 되느냐. 그것까지 다 배우거든. 그러니까 내용이 좀 많긴 하는데 결국은 이 등기부를 보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 등기법 전체 내용은요. 결국은 이 등기부에 있는 거예요. 등기부에. 그럼 제일 앞에 우리가 1장에 등기제도 총칙이라고 들어갈 텐데 거기서 뭘 다루냐면은 등기할 사항이 뭐냐. 어떤 내용이 등기부에 써지냐 그 말이에요. 표제부에다가는 부동산이 써지는 거야. 어떤 부동산이다. 갑과 을구 쪽에는 권리가 써지는 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나머지 권리에 관한 사항. 이게 1장에서 제가 조금 이따 말할 겁니다. 등기할 사항이라 해가지고 이걸 언급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1장에서 더 배우는 게 등기부에 등기가 기록이 돼 있으면 무조건 등기는 유효하겠습니까? 무효일 수도 있겠습니까? 무효일 수도 있어. 기록돼 있다 해서 무조건 유효는 아니거든. 그럼 이게 유효하려면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 등기의 유효 요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때 이 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 등기 효력. 이런 것을 이제 1장 등기제 총칙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뭐라는 거냐면 이 등기부를 배워. 등기부.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고 무슨 내용이 써지고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배울 때 아파트 등기부는 또 다르거든. 아파트 구분 건물이라 해가지고 그 등기부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2장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이게 제가 1장에서는 등기제 총칙이라 해가지고 본 거고 2장에서 등기부를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3장에서는 자 여기 지금 갑구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잖아요.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지. 그럼 이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일단 저게 뚝딱 하고 기록되지는 않거든. 그럼 저걸 등기관이 기록을 하려면은 이 당사자들이 다 미리 서류를 갖춰서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 등기소에.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뭘 챙겨가라고요? 그냥 가면 안 돼. 절대 그냥 가서는 등기 안 되고 뭔가 챙겨가야 된단 말이에요. 뭘 챙겨가라고? 이때 뭘 챙겨가라 그러니까 뭐 바카스를 비롯한 간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서류. 이것저것 등기할 때 필요한 정보라고 그래. 그런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자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러 가는데 그때 뭘 챙겨가야 되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야 되겠냐. 이런 거. 어떻게 가야 되겠냐. 이것이 나오고 이제 등기소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 갖고 이게 기록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3장. 등기 절차 총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4장에서는 여러분 등기 아까 제가 8개의 권리가 등기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권리들에 대한 하나씩 소유권이 어떻다, 저당권이 어떻다, 전세권이 어떻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4장이고 5장에서는 이제 여러 등기 종류가 되게 많거든. 여러분 가등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가등기. 아마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안 했어도 가등기라는 말은 워낙 가등기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잘 오셨어. 굉장히 중요해요. 가등기는. 해마다 나와. 가등기가 출제 안 된 적이 없어요. 100% 출제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번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순위 번호가 1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순위 번호가 1-1번 뭐 이렇게 써진 게 있거든. 선생님 그 다시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건 지적법이고
지적법에서 지번을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다라고 법에가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등기법에 그런 규정 없거든. 자유롭게 원래 했던 대로 다시라고 해도 됩니다. 순위 번호가 다시가 붙는 게 있어. 저런 걸 부기등기라고 그래요. 그 부기등기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변경등기 촉탁한다 이런 말이 있었지. 그때 그 변경등기가 뭐냐? 이런 거. 그러니까 등기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변경등기, 말소등기, 부기등기, 가등기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좀 배우는 게 5장이야.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5개 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5개 장으로 구성된 내용이 결국 뭐냐면 등기부에 써지는 내용들인 거예요.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뭐 이런 등기부가 있고 저런 등기부가 있으니까 다 종합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려고 이 5개 장으로 나눠가지고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는 3, 4, 5장이죠. 여기서 올해 한 문제 여기서 안 나왔고 여기서 뭐 나머지 11문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이쪽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 등기부를 직접 봐야 되니까. 등기부의 기본 유형, 그 형식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기서 다뤄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여기도 아파트 등기부가 여기서 다뤄진다고.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 여기는 작년에는 2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안 냈어요. 요즘에 여러분 뭐 공신력 있냐 없냐 이래가지고 텔레비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거 봤어요? 텔레비 좀 보세요. 아무리 공부한다고 텔레비를 몰래버린다. 그럼 약간 곤란해지긴 해요. 최근에 지금 등기에 공신력 없다 이 말이 떠가지고 학생들이 막 이게 학생들이 아니라 주변에서 전화가 오더라고. 공신력이 없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오늘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그래서 그런 것 잠깐 다루게 되는 부분. 그래서 자 이제 내용 들어가 보면은 제 1장 등기할 사항 거기에 383페이지. 이 부동산 등기 총칙에서 자 등기제도 총칙에서 제일 먼저 다른 것은 됐고요. 이제 뭐 서설에 나와 있는 거 공시제도 이런 건 됐고요. 바로 오른쪽 가가지고 등기할 사항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럼 여러분 어디에다가 등기할 사항인 겁니까? 어디에다가 칠판 보고 말해봐요.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그럼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표제부, 갑구, 을구. 그럼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이 뭐냐? 갑구에 등기할 사항이 뭐냐? 을구에 등기할 사항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이라는 것은 표제부에는 뭘 쓴다고요? 부동산을 쓰는 부동산. 이런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토지면 이런 땅이 있다. 건물이 있다면 이런 건물이 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땅이 등기되고 어떤 건물이 등기되겠냐? 등기되는 땅은 어떤 거냐? 등기 안 되는 땅은 어떤 거냐? 이런 걸 언급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자, 책 봐봐요. 자, 등기할 사항이란 등기 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거기 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등기 기록 동그라미 쳐봐요. 여러분들 책을 보다 보면은 등기 기록이라는 말이 자꾸 나올 거거든요. 근데 등기 기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등기부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등기 기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등기부. 사실은 같은 말은 아니에요. 같은 말은 아닌데 거의 유사한 말로 쓰이거든요. 자, 봅시다. 내가 이 땅에 대해서 등기부를 보고 싶어. 이 땅? 그럴 때는 이 땅에 대한 등기 기록이라 그래요. 이 땅의 등기부라 그러지 않아. 내가 이 건물을 보고 싶어. 그럼 이 건물에 관한 뭐라 그래야 돼? 등기 기록이라 그러는 게 맞아요. 근데 등기 기록이라고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일반인들이 등기 기록이라는 말이 있는지도 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등기부라 그래. 그래서 구체적인 부동산에 관한 기록을 말할 때는 등기 기록이라 그러고 이 등기 기록들의 총합 있잖아요. 전체를 말할 때 그걸 등기부라 그러거든. 사실은 개념이 다르게 쓰이지만 이걸 구분해 갖고 문제를 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여러분 등기 기록이라 그런 것보다는 등기부라고 한 게 더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책에는 등기 기록이라 써 있긴 해도 읽을 때 받아들일 때 있잖아요. 이게 좀 불편하면 등기부라고 바꿔서 받아들여도 결국은 같은 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어서 등기 기록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 자 표제부 동그라미. 다음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록하는 갑구. 자 갑구 동그라미. 소유권 외의 권례사항 기록하는 을구. 을구 동그라미. 이렇게 등기 기록은 표제부 갑 을구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등기할 사항이라는 것은 표제부 및 갑 을구에 기록할 사항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어때 말 알아들었어요? 그럼 표제부에다가는 무슨 내용 기록한다고요?
부동산. 부동산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밑에 자,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인 부동산하고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동산은 크게 뭐가 무엇으로 나눠집니까? 토지하고 건물로 나누죠. 그럼 우리 지적법 배울 때 어떤 게 토지였습니까? 그렇지. 바닷물 꽉 찼을 때 잠기지 않는 모든 부분이 토지였죠. 그럴 때 그 토지에는 자, 백운호수가 토지로 들어갔나요? 들어갔지. 한강이 토지로 들어갔나요? 들어갔어. 여기 여기 안양천은요.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것들 다 등록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백운호수 등기부 만들어질까요? 등기부. 백운호수 팔아버렸다는데? 소유권 넘겨가지고? 그럼 백운호수 담보 잡혀갖고 돈 빌려갔다는데? 자, 할 수 있겠어요? 안 돼? 돼. 기본적으로. 등록이 된 것들이면 다 등기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우리가 여러분 등록될 때 바다 빼고 다 등록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다 등기된다고 생각하면 돼. 뭐 등기를 할지 말지는 땅 주인 마음이지만 일단 할 수는 있다 없다? 있어. 다 할 수 있어. 근데 등기할 수 있어도 그냥 미등기 상태로 냅둬버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한다. 그러면 등기를 할 수는 있는 거야. 그래서 등록이 되는 땅이면 싹 다 등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결국 뭐 빼고 다 등기는 된다? 바다 빼고 다 등기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끝났어요. 토지는 뭐라고 써있긴 한데 그냥 다 된다 그러면 돼. 바다 빼고 다 된다. 뭐라고 꼬시면서 이런 데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된다고 그래야 돼. 안 될 것 같은데요. 약해지지 말고 여하튼 바다 빼고 물어보면 다 된다 그러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건물. 그럼 건물이면 어떠냐?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럼 칠판 좀 봐봐요. 이게 등기가 되는 건물이 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다 쳐봐요. 그럼 이게 지금 건물로서 등기가 되려고 그러면은 건물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해서 무조건 등기되는 건 아니거든. 그럼 건물 모양을 갖추게 있는 게 아니라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럼 어떤 요건을 갖출까라고 했을 때 일단 여러분 부동산이니까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고정돼 있어. 고정돼 있어야 되죠. 부동산이 좀 움직여 버린다. 그럼 부가 아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지붕과 벽이 있어야 돼. 지붕과 벽. 근데 그럼 지붕과 벽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들어요. 지붕과 벽이 갖춰진다는 말이 뭐냐면 공간이 확보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건물이 등기되는 건물이 되면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공간 확보하려니까 어떻게? 지붕이 있고 벽이 있어야 되지. 근데 이제 저번 때 민법 선생님이랑 중개사법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법 선생님은 지붕과 기둥만 있으면 된다니까 이렇게 말하고 중개사법 선생님은 벽이 있어야 된다고 벽이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런 게 중요한가 본데 그런가 보다 알았어요 저는. 왜? 공시법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지붕과 벽이 있어라. 이렇게 주벽이네 뭐 기둥이네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의미가 뭐라고요? 지붕과 벽이 있다라는 말은 의미가 뭐라고? 공간이 확보된다. 이것을 이제 조금 판례에서 썼단 말이에요. 외기 분단성 이런 말이 있어요. 바깥하고 분단이 돼 차단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 정자 같은 거 있죠. 그게 등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구분이 안 되잖아요. 바깥하고. 이쪽으로 날라온 새가 이쪽으로 쑥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 쓱 지나가 버린다고. 바람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새가 그냥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이렇게. 공간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등기 안 돼. 이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서 이게 계속성이 있어야 돼. 이거 금방 철거가 예정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고정돼 있다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컨테이너 박스를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안 돼. 왜냐하면 요즘같이 지금 해가 조금 짧아지면서 추워지면 야, 그거 좀 들었다 좀 틀어봐라. 해 달더니 좀 이렇게 하면 돌릴 수 있잖아. 들었다고 옮겨버리는데 그게 무슨 부동산이에요. 안 움직여버리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방금 뭐 정자가 새가 날아가니까 안 된다 그랬지만 여기 한강에 넣는 다리들 있잖아. 교량들. 저런 것들 등기 되겠어요? 한강의 교량들. 교량 많잖아요. 그 건물로 등기 되겠냐고. 건물로.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될라나라고 고민하는 이유가 비싸서 그러는 거죠. 어? 그게 뭐 공간 확보가 돼요?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그래요? 없잖아. 그것은 그냥 구조물이요, 구조물. 그러니까 건물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한강이 다리가 아무리 비싸도 등기되는 건 아니에요. 건물은 아니거든.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모델하우스 같은 거 있어. 모델하우스 같은 거 지금 건물 잘 지어놓고 이게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델하우스 건물이 등기되겠냐? 되겠어요? 그건 일정 기간 지나면서 철거돼 버리잖아요. 철거가 처음부터 예정돼 있는 거라고. 가건물 같은 것들. 여러분 가건물 할 때 가가 무슨 뜻이요? 가건물 할 때 가? 이게 뭐예요? 가 등기할 때 그 가가 뭐예요? 이 법률 용어에서 쓰이는 가라는 말 있잖아요. 거의 100%가요. 임시라는 임시. 다 임시라는 말로 쓰이는 거야. 그럼 가계약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가계약 뜻이 뭐요? 그 거짓 계약이라 그러면 안 돼요. 가등기를 거짓 등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법률 용어에서 가라는 말들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쓰이는 거라고요? 임시. 이렇게 쓰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임시 건물이니까 이거 임시 건물이니까 어떻게 등기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 이 등기가 되겠냐라는 건물로 요건이 뭐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시험에서 묻지는 않습니다. 이런 요건까지 물어보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등기가 되는 아무 그냥 건물 모양 갖췄다 해서 등기되는 게 아니고 이런 요건이 필요하구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개수와 관련돼 가지고요. 여러분 그 건물은 종류가 둘로 나누죠. 기본적인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나눠지지만 토지하고 건물로 나눠지지만 건물이 나눠지는 게 일반 건물이 있고요. 구분 건물이 있어요. 일반 건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이 한 개인 건물이에요. 소유권이 한 개인 건물. 그럼 구분 건물은 뭐냐면 자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아파트든 또는 빌라든 이런 거 보면은 자 하나하나가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구분돼 있어가지고 나눠져 있어가지고 하나하나가 독립된 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 물론 덩어리째 모여 있긴 하지만 이런 걸 구분 건물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거의 같은 말로 쓰이면 돼. 구분 건물하고 집합 건물. 그러면 자 이거 여러분 이게 4층짜리 상가라고 치고 4층 상가라고 치고 이것이 일반 건물입니까? 구분 건물입니까? 일반 건물이다 라고 하게 되면 소유권이 부동산이요? 부동산이 1개야. 구분 건물이다 그러면 부동산이 8개예요. 8개. 그러면 똑같은 대상을 놓고요. 이걸 일반 건물로 할 수도 있고 구분 건물로 할 수도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건물주의 의사예요. 이 건물주가 이것을 내가 일반 건물로 하려는지 구분 하는지 따라가지고요. 이게 달라질 수 있거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 건물주라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 일반 건물로 할 거예요? 구분 건물로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소유를 하면서 이거 그냥 세를 주고 싶어. 세를 주고 싶으면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일반 건물 하는 거지. 그럼 소유권이 몇 개요, 이거? 하나야, 하나. 소유권이 하나라고. 그러니까 소유권이 하나가 돼버리면 이거 하나 있잖아. 이거 하나하나는 그냥 건물의 일부분이 되는 거야. 하나의 건물의 일부분이 되는 거라고. 102호는 일부분밖에 안 돼. 근데 만약 이것을 구분 건물로 했어요. 구분 건물로 했을 때는 그러면 이게 부동산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2호는요. 건물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건물이 되는 거라고. 지금 하는 말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아파트를 우리가 거래를 할 때요. 그때 이거 하나를 사는 겁니까? 한 동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아파트 하나 샀다. 그럼 몇 동짜리인데? 아니, 뭐 한 동? 몇 세대짜리인데? 그거 한 80세대 되던데? 그거 하나 샀어? 이렇게 말합니까?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아파트가 대표적인 구분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꼬마 빌딩 같은 것들 크게 아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게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일 수도 있지만은요. 아니면 하나씩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어. 어떻게 똑같은 건물인데 그게 달라질 수 있냐? 방금 말한 것처럼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소유자의 의사. 그래서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건물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 밑에 봐봐요. 거기 양가리 입은 건물. 거기 건물이란 하고 써진 거. 토지에 정착해서 지분과 벽을 갖추고 그리고 뭐 일정한 정도에 계속 사용되고 쉽게 해체 등할 수 없다. 뭐 이런 말 나와요.
이런 것을 갖췄을 때 이게 건물, 등기되는 건물이에요. 등기되는 건물. 거기 보니까 건물은 다시 일반 건물과 구분 건물은 아닌다. 이런 말이 나오고 밑에 2번 건물의 개수는 자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소유자 의사 고려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유자 의사 고려한다. 그러면 여기처럼 4층짜리 상가 건물이면은 어떻게 이것을 구분 건물에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소유자 마음이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등기가 되는 그러니까 표제부적에 기록되는 것으로서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넘겨보시면 이제 권리가 나와요. 권리. 이게 갑과 을구에 이제 등기되는 권리가 나오는데 칠판 좀 봐보세요. 여러분들 권리의 종류는 소유권이 있고요. 소유권이 있고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 다음에 저당권, 권리, 질권, 뭐 채권, 담보권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 법에서 등기되는 권리라고 지금 규정해 놓은 거거든. 이게. 그러면 이게 제일 이제 완벽한 권리가 뭐예요? 완전한 권리가 소유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 이게 축구 해설할 때 보면은 막 소유, 점유 막 한다는 텐데 우리 해설자들 다 뭐라 그래요? 소유라 그러지. 못 들었어요? 소유라 그래요. 근데 대신에 그거 나중에 기록 나올 때 보면 점유율 이렇게 나오죠. 점유율. 데이터로 낼 때는 점유율이라고 정상으로 쓰는데 해설하는 사람들은 맨날 소유 이렇게 쓴다고. 올해는 이용표가 안 나오대. 이어받아가지고 안정환도 그렇고 뭐 다 그래. 다 소유라 그래. 그래서 불편해. 그거 들 때마다. 그 이제 다른 사람 부동산을 빌려 쓰는 권리. 내가 이 부동산을 좀 빌려 쓰고 싶다. 근데 빌려 쓰는 권리가 뭐예요? 다른 부동산 왜 빌려 써요? 그 부동산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가지고 이것을 용익권이래. 용익권. 빌려 쓰는 권리를 용익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등기가 되는 용익권은 4개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거 3개는 물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민법 시간에 물권, 채권 언급했습니까? 하여튼 근데 뭐 채권, 물권 합쳐가지고 등기가 되는 용익권은 4개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그다음 이것은 돈 빌려주고 빌려준 돈 안 떼이고 받으려고 잡는 담보권입니다. 담보권. 담보라는 게 결국은 빌려준 돈 안 떼이고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가 되는 담보권은 3개가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이건 아예 언급도 안 해. 언급도 안 하고 뭐 이거 나머지 한 7개 정도가 이제 문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가장 완벽한 권리인 소유권과 크게 권리를 나눠보면 소유권과 용익권, 담보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소유권, 용익권, 담보권. 그래서 용익권으로서 등기되는 건 4가지고 담보권으로 등기되는 건 3가지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 소유권 이건 어디에 써지고요? 갑구에. 나머지 권리 7개는 을구에. 그래서 이게 등기부를 보면 갑구가 소유권이고 7개 나머지 권리는 여기 소유권 외의 권리 이렇게. 근데 갑구에가 소유권만 써지는 게 아니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면 갑구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소유권이 경매에 들어가고 있지. 그럼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여기다 쓰는 거예요. 소유권이 지금 가압류가 돼 있어. 그럼 가압류가 돼 있으면 갑구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아니 소유권 아니면 무조건 다 을구에다 쓰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갑구 가로를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소유권과 관계돼 있으면 갑구에 써라 그 소리고 을구도 마찬가지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소유권의 권리 7개 그것만 딱 을구에 쓰는 게 아니고 그거랑 관계돼 있는 어떤 등기가 있다면은 그것도 을구에다가 씁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등기부 들어갔을 때 더 설명할 겁니다. 다음 주에 다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오늘은 진도는 한 이 정도 나가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해드린 게 뭐까지 한 거냐면은 384페이지 거기에 갑굴게 등기할 사인 권리라고 써진 거 있잖아요. 권리에서 등기할 사인 권리 그랬고 지금 위에 노란색 들어간 거 그거 지금 말한 거거든요. 그거 물권 채권까지 막 굳이 나눌 거지 없고 그냥 그 정도.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 한눈에 보기 있죠. 한눈에 보기. 요거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 요것은 맨날 시험에 나와요.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인 거야. 법률 공부할 때 반드시 구분해야 될 말. 부동산의 일부하고 권리의 일부.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요거 다음 주 여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도 나가고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쭉 복습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학계론도 민법도 에듀윌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공법 세법 한 번에